자, 조금만 핸드폰 집어넣어. 폴더 만들기 전에. 오 요새 거 폴드. 최신 유행이야. 다 접어버릴 거야. 삼성에서 3단점이 나온다는 것 같던데. 네? 3단으로 적는 거. 우와. 나오겠죠. 지금 이게 안쪽을 적는 거 말고 바깥쪽을 적는 것도 나온다고 그러고 이게 3단 접이도 나온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럴 거면 그냥 노트북을 만들어서 적어버리지 왜 핸드폰 만들까 싶어. 그 접는 거 근데 생각보다 편하대요. 그냥 그래서 다음 달 살 거야. 아직 약속 남아가지고 아직 지금 못 사고 다음 달 살 거야. 그냥 자랑할게. 너랑 걸어놓고. 자, 아무튼 됐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기압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이건 나중에 써먹을 때 좀 더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기압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은 지금 거기에 우선 그림을 먼저 봐봐. 148페이지입니다. 고기압, 저기압 그래서 뭐가 지금 그림이 나온 게 있는데 아주 간단한 그림이야.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표 안에 그림 안에 정의 그래서 기압이 높으면 주름도 높으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 근데 중심기류라고 되는 걸 보시게 되면 고기압은 하강기류고 저기압은 상승기류인데 거기에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단열 압축, 단열 팽창 이런 말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짝 여기 내용 살짝 벗어나는 내용을 살짝 얘기할 것인데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세요. 뭐냐면 단열 변화에 대한 것을 할 것인데 요거를 하다 보면 해년상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요것보다는 좀 다른 내용을 하게 될 것들이야. 자, 우선 이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열, 열을 차단한 상태, 차단된 상태에서의 변화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공기 덩어리의 안쪽에 있는 어떤 열이 공기 덩어리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열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 덩어리 안쪽과 바깥쪽에 열 교환이 없는 상태. 이게 그 대기 중에서 열을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가장 크게 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수증기가 응결되느냐 아니면 기화되느냐 요걸로 이제 열이 많이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열을 차단했다, 교환을 차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수증기가 공기덩어리 안쪽과 바깥쪽에서의 교환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증기의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자, 이게 지금 가정이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는 뭘 말한 거냐면 공기의 부피가 만약에 바뀌면 공기의 부피가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곧 기온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것을 단열 변화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죠.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했었을 때 이 공기 덩어리 안쪽에서의 어떤 기온이 바뀌는 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물리에서 배웠지? 그치? 물리에서 배웠을 거야. 그래서 물리에서 한 거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를 얘기하게 될 거고 예전에 혹시 이거 내가 수업했던 거 기억날까? 대략 뭐 다는 기억 안 난다 하더라도 했던 것 같아요 라는 느낌만 있으면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요거는 요 얘기입니다. 자, 이 공기 덩어리가 지면에 이렇게 있었대요. 어떤 공기 덩어리가.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요만한 부피였었어.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지면에서의 기압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면에 있었을 때 바깥쪽에서 이 공기를 누르는 압력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얘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부피가 이만큼 커져버립니다. 얘가 부피가 커지는 것은 안에서 어떤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얘를 누르고 있는 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위에 있는 공기가 어떤 이유로 내려온대요. 그러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외부에서 얘를 누르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상승기류, 내려온 것을 하강기류. 그러면 상승기류를 탈 때 부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단열,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팽창,
압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얘를 단열 압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 운동을 하면서 부피가 바뀌었을 때 단열 팽창한다, 단열 압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것을 물리에서는 얘가 바깥쪽으로 1을 했는가 아니면 1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에너지가 소비됐는가 에너지를 받아들였는가 이걸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구과학에서는 되게 복잡한 내용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작은 부피 안에 있었을 때하고 큰 부피 안에 있었을 때 여기 공기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횟수가 얘가 많고 적으니까 얘가 기온이 높은 상태, 기온이 낮은 상태 이렇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단열 팽창을 한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공기 분자들이 막 충돌하던 좁은 공간에서 막 충돌하던 것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느슨하게 퍼지겠지. 충돌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할 경우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위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 공기 분자들이 그대로 쫙 눌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돌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의 기온은 상승하더라 이 얘기지. 단순히 생각하면 뭐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 저 좁은 공간 안에 있던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겠지.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부딪힐 일이 많아집니다. 요거는 지금 이 교실에 지금 나까지 포함해서 지금 30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교실에 만약에 300명이 있으면 겁나 짜증스러울 거라고. 지금 그나마 날씨가 서늘하니까 붙어있어도 그냥 괜찮을 거야. 근데 한여름에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고 다 남자 새끼들만 있어. 그러면 땀 찔찔 흘려가면서 어우 죽여버릴 거. 요렇게 다 붙어있는 상태야 다. 그러면 열, 압력 다 받겠죠. 그 상태에서 다 나가서 에어컨 바람 넓은 데 쉬게 된다고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질 거야. 그래서 그 상태를 보시면 돼요. 좁은데 300명, 넓은데 300명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의 온도가 바뀌더라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따질 거냐면 첫 번째 공기 덩어리 내부에서의 기온에 대한 인도를 잠깐 따져볼 건데 얘가 상하 운동을 한다. 그러면 공기 덩어리 자체가 바뀐 그 온도가 바뀐다. 그랬었을 때 먼저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만 따져볼 겁니다. 하강하는 경우는 반대니까 상승하는 경우만 따져본다 치면 공기 덩어리가 만약에 수증기에 대해서 불포화 상태일 경우 수증기가 꽉 찬 상태가 아닙니다. 불포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공기 덩어리가 100m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100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내부에서의 온도는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약 1도 정도가 떨어집니다. 공기 덩어리가 100m 하강할 때마다 1도씩 증가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100m당 1도 정도로 떨어지는데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도로 잡은 거이거든요. 그래서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반대로 수증기가 꽉 찬 상태에서 포화된 상태에서 공기가 100m 상승할 때마다는 어느 정도의 온도 변화가 생기냐면 약 0.5도 정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0.5도. 자, 이거는 이게 언제 나오지? 그 포화 수증기랑 니네 언제 배우냐? 중학교에서 3학년 1학기? 네. 그러면 3학년들은 이제 벌써 배웠을 것이고 2학년들은 선행으로 배웠을 것이고 그치? 그랬을 겁니다. 요 그래프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 이쪽이 기온이 되고 이쪽이 수증기량이 돼가지고 요것이 옳지라야 뭐 녹화 중인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요 그래프 본 적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불포화인 공기가 온도가 막 떨어져. 그럼 그냥 쭉 떨어진다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러다 여기 딱 닿았대. 포화됐다는 얘기잖아. 포화가 되고 나면 그 포화된 시점부터 온도가 떨어질 때는 얘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지. 왜냐면 자연에서는 이 포화 곡선 왼쪽, 그러니까 과포화 상태인 영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쭉쭉쭉 온도가 떨어지다가 포화 곡선에 딱 닿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점부터 더 냉각되는 것은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포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냉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었을 때하고 얘가 냉각되면서 여기에 도달했을 때하고
이만큼의 수증기의 차이가 생깁니다.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 양의 차이가 생겨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이만큼의 수증기였는데 이 온도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수증기량만큼이 곧 응결되더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증기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응결돼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물방울 형태로.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얘가 0.5도의 변화로 해가지고 불포화인 공기보다 변화율이 작아요. 이게.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응결되잖아요. 응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였던 것이 액체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기체가 액체로. 그러면 물이 상태 변화를 한 거기 때문에 기체에서 액체 넘어갈 때는 그 열을 흡수를 할까 방출을 해야 될까? 기체에서 액체 넘어간다 치면 뭐 대단한 화학 나왔지? 자, 기체에서 액체로 물이 바뀌었어. 상태가 바뀌었어. 그러면 흡열이야 발열이야? 자, 괜찮아. 아니, 아무 소리 안 할게. 괜찮아. 자, 나는 발열 같아요. 기권 없어. 죽여버렸어. 자, 발열 같아요. 괜찮아. 흡열 같아요. 이 끊는다. 이 끊으면 니네 감당 못할 거야. 자, 이거 너무 부담스럽죠? 네. 자, 다시 기체 그러니까 수증기에서 물방울 바뀌었어. 흡열. 수증기에서 물방울. 수증기에서 물방울 바뀌었어. 흡열. 없어? 그럼 발열. 눈치 보고 있다 너. 이게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를 어쩌라는 거야? 자, 그 응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에서 액체 바뀌면서 발열을 하죠. 갖고 있던 열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열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공기가 위로 100m,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빠르게 온도가 떨어져야 돼.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한대요. 계속. 응결되면서. 그럼 열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더디게 떨어지게끔 하신다 이 얘기지. 1도 떨어지려고 하는데 열을 찔끔 넣어놨어. 그럼 1도가 안 떨어지는 거야. 1도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응결열이 나왔어. 그러면 1도가 안 떨어져. 그래서 응결이 되면서 얘가 숨은 열이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빠르게 떨어진 것을 좀 막습니다. 더디게 떨어지게끔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온 변화가 생겼었을 때 불포하냐, 수증기에서 불포하냐, 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변화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숫자를 막 알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숫자는 다 주어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있다 말고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불포화 공기의 온도 변화율을 뭐라 부르냐면 건조, 단열, 감률 또는 건조, 단열 변화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포화된 공기의 이 변화율을 습윤, 단열 감률 또는 습윤, 단열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가 불포화일 때하고 포화일 때 온도 변화율이 서로 다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슬점 변화에 대한 것을 잠깐 볼 건데 먼저 이슬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됩니다. 요거 3학년 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알고 있을 거니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3학년 손 들어야겠지? 나머지는 다 2학년이면 죽여버릴 거야. 자, 3학년 손 들어야지. 뻗죠? 이렇게 손 들어봐요.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아직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안 된 사람 누구지? 다 돈 내려봐. 안 된 사람 누구였지? 둘이지. 너 2학년이야? 저요? 아니, 너 앞에. 너 2학년이야? 3학년이잖아. 너 2학년이야? 너 앞에. 2학년이야? 알았어. 알았어. 읽어보였나봐. 너 왜 손 안 들었을까? 이제 2학년. 이 3학년이 왔네 또? 2학년이에요. 이 2학년이야? 나 출석부 조사한다.
진짜예요, 근데.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야? 네, 저희가 3학년이라고 사기를 치면 사기를 치지 2학년이라고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남의 것 같아 부모의 지금 행복을- 상황에서는. 아 그래? 이양 확실하지? 이하고 사기 치고 있는 애가 한 명 있잖아. 그래? 이해. 아무튼 됐어 알았어. 너는 3학년 맞잖아. 저는 마음만큼이네. 나도 마음만큼은 3학년이야. 이겨봤다. 아무튼 자, 있을 점이 뭘까? 그 액화되는 온도요. 오, 잘 써요. 이거 안 자 나와요. 그러면 있을 점은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 가족이. 기압이요, 기압이요. 기야? 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심리전은 아니야. 진짜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 얘랑 심리전 생각이 없어. 이거 심리전 아니야. 정말 기압으로 있을 점이 그렇게 생각해? 나는 왜라고 물어볼 거야. 아니 옆에를 쳐다보냐 옆에는 안 배웠어. 아, 옆에 봐도 모를 거야 이거는. 왜 연관성이 없거든. 기압하고 있을 점이 연관성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 자, 기압은 아니야. 압력? 어? 압력? 똑같은 거. 뭘 했어 방금? 압력이래요. 압력 뒤지겠어. 그만하려는 게. 자, 다시. 아, 혹시 기압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 알아야겠다. 그렇지? 기압이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내 학부생의 질문에 답을 모를 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왠지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2학년. 자, 알겠어. 자. 2학년이 이길 수 있을까? 선행했나? 했을 했을 거 누군가 뭐 되게 3자의 입장으로 얘기하는데. 자, 있을 점은 누구에 의해서 바뀔까? 그 수증기량하고 온도요? 대충. 있을 점 자체가 온도야. 있을 점 자체가 온도야. 그렇죠. 너 아까도 그 또 상황이네? 나갔다가요, 들어갔다가요, 죽었는데요. 그거 하려고 또 지금.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자, 그러면 3학년. 김태형. 몰라. 이승준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어. 나중에. 자, 귀 좀 끝. 있을 점이란? 아니, 누구에서 결정되지? 괜찮아, 자신있게 얘기해. 틀리면 어떠냐? 내가 뭐 모른다고 좁혀겠니? 욕을 하겠니? 할것 같은데. 아, 뭐 그때 가드 올려 이러지 안 그래. 괜찮아, 자신감 있게. 다 왔는데. 다 했는데. 현재 수준이다. 있을 점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온도 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점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냐면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수증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공기의 있을 점은 쭉 냉각을 시켜봤을 때 여기서 포화가 되지 그때 이 온도가 이 공기에 있을 점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이 공기를 수증기량을 줄였대 여기까지 온도 똑같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수증기가 적은 상태에서 쭉쭉쭉쭉 냉각을 시켜본다 그럼 얘는 여기서 포화가 돼요. 그때 온도는 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되면 있을 점이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있을 점은 갖고 있는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더라 이 얘기인데 여기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수증기에 대해서 불포화 상태냐 아니면 포화 상태냐로 해가지고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인데 불포화 상태일 경우에는 얘가 100m 공기가 상승을 할 때마다 내부에서 있을 점은 얼마 떨어지냐면 약 0.2도씩 떨어집니다. 0.2도씩. 포화된 공기와 같은 경우에는 100m 상승할 때마다 내부에서 떨어지는 변화율은 약 0.5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 아까 분명히 이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 자체의 변화가 없는 그 상태에서 얘가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슬점 변화가 생기고 있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기 덩어리 안에 있는 수증기량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인데 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공기 덩어리의 현재 부피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세제곱미터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얘를 1세제곱미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공기의 부피를 10세제곱미터다라고 해가지고 꼭 10배가 커졌대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공기 안에 수증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재 100개가 들어있었대 이렇게.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서 이 100개 수증기가 나가지 않는 이상 얘는 똑같이 100개의 수증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단위 부피당으로 본다 치면 얘는 지금 단위 부피당 100개의 수증기가 있지만 얘는 10배가 커진 거니까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10개밖에 안 되겠지. 100개에서 10개로 줄어든 효과가 발생합니다. 수증기가 공기 덩어리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는데도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단위 부피만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증기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슬점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얘가 불파된 공기가 이렇게 이슬점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국 부피가 팽창을 했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드는 효과에 의해서 이슬점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피가 팽창을 했기 때문에 단위 부피에 들어있어야 될 수증기량이 감소를 해서 이렇게 이슬점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얘기지. 그런데 포화된 공기일 경우에는 이슬점 떨어지는 변화율이 더 커요. 그럼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변화가 더 큰 것은 지금 요거 부피 팽창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이 원인에다가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서 불포화 상태가 일로 가면 포화가 됩니다. 이 포화된 공기가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로 떨어진다 했었지. 그러면 그만큼의 수증기량 차이만큼 응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응결되는 것만큼 수증기량이 줄어든 효과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얘가 포화된 공기였을 때 이슬점 변화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만큼 수증기가 더 빠르게 얘가 감소한다 이 뜻입니다. 이거 이해됐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시 얘기해 줄게요. 모른다고 막 욕하진 않으니까.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세네 번 질문했을 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 그래요. 그럼 딱 봤을 때 포화된 공기는 기온 변화나 이슬점 변화나 같은 값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포화된 공기일 경우에는 반대로 공기가 하강을 한대요. 그러면 포화된 공기일 경우에는 이 변화나 같은 온도에서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 단열 변화라고 했을 때는 이게 두 가지 형태로서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습도에 대한 것을 잠깐 보자면 습도는 우선은 많이 쓰는 게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기온에서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죠. 어떤 기온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그 전체 수증기량, 요거.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단위 퍼센트. 그러니까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라면 박스라고 생각한다 치면 라면 박스가 만약에 1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박스면 그 안에 만약에 라면이 3개 들어가 있다? 그럼 30% 들어있다는 얘기지. 똑같은 겁니다. 요게 어느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 박스의 그 크기가 얼마냐 중에서 라면이 몇 개 들어있는가 요걸 좀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에 비례하게 돼요. 기온.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만약에 기온을 올리는데 어떤 공기의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이게 보통 아주 눅눅한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정말 눅눅한 장마철 이럴 때 집안에 있는 습도를 낮추려면, 건조하게 낮추려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기온을 올려서 포화 수증기량을 증가시켜서 상대 습도를 떨어뜨리는 경우, 그러니까 더운 장마철에 보일러를 틀어서 이거를 건조하게 낮추는 겁니다. 습도를 자체를. 또는 반대로 얘는 기온은 그대로 치고 수증기량을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현재 이 수증기량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습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게 나왔던 문제였었는데, 이 습도에 관련된 거 나왔을 때 습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온을 올리거나 아니면 하나는 현재 수증기를 줄이는 것인데,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틀어서 얘네들을 건조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습도를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습도로 하게 되면 절대 습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절대 습도. 요거 상대 습도가 지금 이게 100%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것들이야. 근데 이 상대 습도는 100%를 넘지를 못합니다. 이 100% 넘었다는 것은 가질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은 수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자연에서 과포화 상태는 없으니까 상대 습도는 100%가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포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절대 잠깐만 멈추고, 포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상대 습도로 따지면 100%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포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슬점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진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포화라는 이 말은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절대습도라고 하는 것은 쓰는 공식은 단위만 봐도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수증기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의 온도가 얼마가 됐든 높든 낮든 상관없이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수증기량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절대습도를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현재 수증기량. 얘는 기온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 분모값이 기온과 상관이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온과 상관이 없는 값입니다. 기온이 100도든 1000도든 만도든 상관이 없는 그냥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더 보도록 합시다.